네, 이번 시간은 고용시장의 각종 소식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뉴스앤 이슈입니다. 네, 한국경제TV 이근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반갑습니다. 현실보다는 이상을 꿈꾸는 기자, 이상한 기자 이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갑자기 그렇게? 어떻게 반응이 네, 될까요? 제가 그 이상을 꿈꾸지 않았다면 제가 네. 아마 지금쯤 기자를 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좀 네. 아이러니한 사실은 네. 이상을 꿈꿔서 기자를 하게 됐는데 막상 기자로서의 현실은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이거 준비를 많이 하셨네. 비장합니다. 네, 저기요, 본인 이상형이나 찾으세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자, 첫 번째 뉴스는 어떤 뉴스인가요? 예, 이 도처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공공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미세먼지인데요. 미세먼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환경부 미세먼지 안심 특별전에 다녀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올해 유독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네. 기억이 있는데 미세먼지로 인해서 행사까지 생긴다고 하니까 이게 또 궁금해집니다. 안심 특별전이요? 어떤 건가요? 네,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들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네. 천식이라든지 기관지염이라든지 뭐 심할 경우에는 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번 전시회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미세먼지 정책과 정보를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마련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각 기업체라든가 정부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미세먼지의 농도는 통계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낮아져 가고 있는데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나 요구 수준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이나 우회전은 상당히 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로도 점점 이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수준으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리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네. 자, 미세먼지 농도가 이제 전체적으로 낮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의외네요. 저는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늘어나서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네, 이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대표 정부 기관으로서 한국환경공단이 있는데요. 어떤 네네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직접 한번 또 들어봤습니다. 네. 우리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서 그것을 에어코리아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국민들한테 볼 수 있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 또 우리 동네 대기질이라는 스마트폰 앱에서 현재 미세농도가 얼만큼 우리 동네에 되는지 또한 앞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얼만큼 바뀔 것인지 예보라 이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 사업을 하고 또한 그 도로 비산먼지 측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도로 청소 같은 걸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취업정보센터라면 반드시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죠. 그렇죠, 네, 이 그렇죠. 일자리 부분, 이 미세먼지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 앞으로 어떤 일자리가 각광을 받게 될 것인가 네.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미세먼지라든가 측정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측정기를 연구개발하고 하는 기술, 또 예측이나 예보하기 위해서 모델링을 하는 기술, 또 국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관련된 뭐 마스크라든가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산업 분야가 상당히 확장이 될 것이고 또한 그 산업계 입장에서는 미세먼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뭐 집진시설이라든가 방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분야 산업은 상당히 확장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은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하드적인 일자리에서 지금은 그 인체 유해성하고 연관된 소프트적인 일자리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된 제품의 제조업도 있을 수 있지만은 관련된 기술 개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측정 기술이라든가 뭐 예측 예방하는 기술 또 보건 기술 이런 부분 쪽에서 상당히 하나의 유망한 직업군으로서 부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미세먼지, 국민들의 건강을 좀 미세먼지로부터 지켜줄 네. 수 있고 또 관련 산업들도 많이 발전해서 직업도 계속해서 또 유망하게 부각될 수 있는 산업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봤고요. 자, 환경공단과 함께하는 미세먼지 안심 특별전 소식 첫 번째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소식인가요? 네, 남다른 창의와 열정을 갖고 있는 데다 타인에 대한 배려까지 아끼지 않는 우수한 인재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는데요. 네. 이런 인재들을 기리는 2015 대한민국 인재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오, 그렇군요. 인재상. 네. 우리 홍선혜 씨가 또 인재 아니겠습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네. 인재시잖아요. 저요? 네. 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들을 찾는 행사가 되겠군요. 네. 어떤 행사인지 참 궁금합니다. 네, 대한민국 인재상은 이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행사로 지난 2001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총 100명의 인재가 선정이 됐는데요. 수상자들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일반 사회초년생까지 다양한 분들로 구성이 됐고요. 가령 의료봉사에 참여를 하면서 한센인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해서 노력한 이 녹동고등학교의 오윤양, 또 청각장애를 딛고 해외로 봉사활동까지 참여를 한 포항공대 김초엽 씨 등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대한민국 인재상으로 꼽혔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앞서 농담으로 저희끼리 인재나 서로 네. 이렇게 덕담을 주고 받았는데 정말 이분들이야말로 인증받은 인재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이렇게 어린 나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낸 분들 정말 자랑스러운데 자, 어떤 분들이 심사를 해주시나요? 네, 이번 대한민국 인재상은 평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회 각계로부터 심사위원들이 마련이 됐습니다. 총 13명의 심사위원이 평가에 참여를 했는데요. 네. 학계와 산업계 그리고 언론계까지 골고루 구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바람직한 인재상이란 무엇일까요? 황우여 사회부총리로부터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과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요소가 핵심 요소가 되기도 하고 개인의 다양한 감성도 이제는 더욱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자신의 꿈과 끼를 살려서 창의적 사고로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그러나 내 옆에 이웃을 배려하고 포용하는 인재가 진정한 인재로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자신의 소질과 재능을 잘 살려 다양한 인재로 성장하여 탁월한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 성취가 제대로 인정받는 능력 중심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갈 것입니다. 네. 네. 자, 우리 취업준비생들도 수상은 못했지만 다 저는 한 분 한 분 대한민국의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런 창의와 열정으로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근영 기자 같은 인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뉴스 NC 마무리하면서 이근영 기자가 좀 마무리로 어떤 네. 말씀 해주실까요? 네. 제가 이상을 꿈꾸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네, 네. 그렇지만 그 이상을 꿈꾸는 사람은 결코 후회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상을 꿈꾸는 것은 정말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래요. 네네네. 녹록지 않은 취업 현실 하지만은 자신의 이상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은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멋지네요. 멋있습니다. 정말. 네. 보통 때랑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멋지지 않습니까? 네. 자, 오늘 두 가지 소식 살펴봤습니다. 내일을 뛰는 분들의 오늘은 이야기 두 가지였는데요. 네. 2015 대한민국 인재상 시상식 소식 그리고 미세먼지 안심 특별전 소식까지 자세하게 전해주셨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